어제 경찰이 유담 인천대 특혜 채용 관련해 유승민을 피의자 입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뭐하다 이제 와서란 생각이 드는데 흥미롭게도 이는 경찰이 사실상 검찰과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딸 유담 씨의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작년 11월 경찰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무려 7개월 만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수사가 올라온 겁니다. 의미심장한 건 유승민 전 의원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점인데, 물론 피의자 입건 자체가 곧바로 유죄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라는 점에서 경찰이 최소한 유력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해석은 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이미 인천대를 2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유담씨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까놓고 말해 유승민 전 의원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 자체는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애초 유담씨 임용 과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왔고, 진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주목하는 대목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왜 경찰이 고발장 접수 7개월 만에 이제 와서 유승민 사건을 본격적으로 꺼냈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소 무리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경찰이 검찰과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과감하게 말하면 그동안 우물쭈물하던 경찰이 드디어 정치적 판단을 끝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번 유승민 피의자 입건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묘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경찰이 예민하게 반응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안수사권이라 불리는 검사의 재수사권, 그리고 둘째는 더 중요한 전권 송치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등이 민주시민들의 경로에 못 이겨 검사의 재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했지만 공을 민주당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기괴한 흐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사의 보안 수사로 잡아냈다는 식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아직은 법무부 장관 상태인 정성호 장관까지 이 흐름에 합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까딱하면 여론이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니 검사의 재수사권은 남겨야 한다. 검찰 개혁은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볼 권한은 있어야 한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는 순간 경찰은 검찰 개혁 이후에도 공소청 검사 및 하청 기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전권 송치입니다. 지금은 검사의 재수사권 문제가 워낙 커서 전권 송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대두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훨씬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제한적으로나마 재수사권을 갖습니다. 거기에 전권 송치 권한까지 갖습니다. 즉 공소청 검사가 사건 전체를 다시 움켜쥘 수 있는 구조가 되며, 이렇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검찰개혁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실상 영원히 공소청 검사 및 하청 기관으로 남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런 위태로운 시기에 경찰이 7개월 동안 묵혀둔 유승민 사건을 꺼낸 겁니다. 더욱 묘한 건 이 모양새가 과거 검찰의 방식과도 어딘가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검찰은 조국 일가 사냥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아바타를 앞세워 정권까지 탈환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경찰이 검찰처럼 기획수사를 통해 스스로 정치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나섰다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라는 조직 입장에서 자신들이 공소청의 하위 기관으로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리하자면 검찰개혁 막판, 검찰과 언론이 마지막 뒤집기를 위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부실하고 검사의 보안 수사는 필요하다는 프레임이 계속 깔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이 7개월이나 묵힌 유담씨 특혜 채용 카드를 캐비넷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드디어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건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유능함을 증명하고 경찰 수사를 향한 언론의 의심을 잠재우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추측이 맞다면 경찰도 마냥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 조직의 생존을 위해 민주시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 적은 일단 우리 편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헌재를 응원하는 것도 헌재가 무조건 정의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 헌재의 역할을 주목하는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정말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검찰의 재수사권과 전권 송치 권한을 막는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검찰보다 경찰이 낫다고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조직입니다. 내부 구성원도 훨씬 다양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너무 비대하고 복잡해서 비교적 재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검찰은 다릅니다. 검사 동일체 정신 아래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위해 거의 한몸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조직에 말로만 제한적인 재수사권을 주고 전권 송치까지 지어준다? 저로선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권력기관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부에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논박이 있고 다소 굼뜨게 움직이는 조직이 하나의 생물체처럼 움직이는 조직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경찰이 정말 제 추측처럼 검찰개혁 막판,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숨겨둔 카드를 꺼낸 것인지, 아니면 그냥 7개월 동안 진행하던 수사가 우연히 지금 시점에 유승민 피의자 조사까지 올라온 것인지, 이건 향후 수사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날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지금이 검찰개혁의 막판 전선이란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이번 유승민 수사를 통해 정말 유능함을 증명하고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정상화에 일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반검찰개혁 기조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꺼냈는데 실명을 거론하자면 김남국 의원입니다. 참 여러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제 생각과 100% 일치하는 영상을 끝으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아주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검찰개혁 문제로 윤석열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잘 되지 않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물이 윤석열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조작 수사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려고 했어. 그리고 결국 내란 일으켰잖아. 네. 극히 일부의 사건을 조작해도 대한민국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검찰개혁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자꾸 검찰개혁 이야기만 하냐? 지금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 안 됐으니까요. 2030은 검찰개혁 관심 없다. 2030은 오직 민생과 경제에만 관심 있다. 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검찰개혁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물론 또 검찰개혁과 민생, 경제가 동떨어져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